자, 녹화하면서 3강의 10번, 11번, 12번 일단 이렇게 해서 수특 영도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본데이 practitioners in the security industry agree that 여기 보면 security industry라고 하니까 뭐 보안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이게 여기 보안 이렇게 돼 있죠. 보안 산업에 있어서의 실무자들 practitio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정의를 이야기하면 개업이 가능한 전문 직종들, 뭐 판사만이죠,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무슨 사자들을 보통 프랙티셔너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무자란 뜻으로 실무 전문가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안 산업의 실무 전문가들은 동의한다. 보안 문화라는 것이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자,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보안 문화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데 있어서 보안 전문가들이 다 인정한다, 동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세큐리티 컬처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고 사이버 세큐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 뭐 애매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백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자, 계속 볼게. However, 그러나 연구들은 보여준다. 보안 실무자들이 동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 이 내용은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what security culture is. 딱 그렇죠, 그렇죠. 보안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뭔가? 보안 문화의 정의, 보안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보안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사이버 보안 중요하지.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안 문화라는 건데, 근데 보안 문화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보안 문화가 뭔지 정의하는 건 힘들긴 해. 하지만 보안 문화가 중요한 건 알겠어. 이게 프랙티셔너스들의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 왜 이러냐? 왜 보안 문화에 대해서 정의하기 어려우냐 하니까 이것은 아마도 때문일지도 모른다. 뭐 the praise security culture, security culture라는 이 문구가 이 구가 다소 새로우면서 그래서 leading to 결론 나온다 그랬지. 결국 어떤 혼란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security culture란 이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거죠. Our industry has talked about security awareness for a long time. 우리 산업은 오랫동안 보안 인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다. 이 말은 뭐냐면 보안 문화라는 말은 새롭지만 security awareness라는 이 말은 오랫동안 얘기해 왔으니까 익숙하다는 거지. 그래서 leading to some security people thinking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 요때 to가 전치사요. 그래서 ing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some security people 하는 이 부분이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몇몇 보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론, 무엇을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지. 뭐 security culture이라는 말은 단지 새로운 이름을 가진 awareness, 인식이다. 이제 이 인식이 뭐냐면 security awareness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보안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보안 인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건 익숙한 말인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security culture이란 말은 이 보안 인식이란 말이 그냥 이름이 바뀐 새로운 이름을 가진 보안 인식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보안 인식, 이 보안 문화라는 게 위해서 보안 문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게 우리가 익숙한 보안 인식이란 말이 보안 문화란 말로 그렇게 바뀐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혼란이 좀 생기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견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편견은 뭐냐 특별히 몇몇 분야에서 어떤 분야냐 하니까 세이프티가 성공의 열쇠인 그 분야에서는 자
됐니? 분야에서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의 편견은 바로 세큐리티 컬처의 정의를 세큐리티 컬처의 정의라는 것이다. 에서 마치 그것이 세이프티 컬처인 것처럼 세큐리티 컬처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위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security죠. security. 보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선 safety라고 해서 안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 그래서 이 safety와 security를 지금 혼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위에서는 어떤 혼동이 생겼냐 하면 security awareness와 security culture의 혼동이 생겼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냐면 세큐리티 컬처와 세이프티 컬처의 혼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 세큐리티가 아니라 세이프티가 중요한 이 몇몇 어떤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편견이 뭐냐 하면 마치 세큐리티 컬처라는 컬처의 정의를 마치 그 세큐리티 컬처가 세이프티 컬처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즉, dealing with the physical world. 자, dealing with the physical world 할 때 이게 물리적 세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다루는 것이 세이프티 컬처야. 알겠니? 도둑이 돈이나 귀금속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물리적으로 막는 게 금고잖아요. 그 금고를 우리가 세이프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세이프티 컬처인데 instead of 나오죠. 뭐 한 대신에 the abstracted world of information 정보의 추상화된 세계 대신에 실제로 세큐리티 컬처라는 것은 정보에 관련된 추상화된 세계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세계에 있어서 뭔가를 지키는 걸 우리가 세큐리티 컬처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 세큐리티 컬처를 그냥 도둑놈들한테서 내 돈을 지키는 것을 다루는 그런 물리적 세계에서 뭔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이프티 컬처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세큐리티 컬처와 세이프티 컬처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겠죠. 더 쉽다.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즉 인간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쉽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죠. How or hard at 어떻게 단단한 모자니까 안전모 같은 거겠죠. 안전모가 우리의 머리를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로부터 우리를 머리를 지키는가 대 versus 대 이해하는 것 어떻게 sharing our credentials in a public scam 자 요거는 credential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신용증명서 예 우리만 해서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여기 피싱은 우리 요즘 신조어인데요. 옛날에는 그냥 낚시 FISH라고 했는데 요즘에 피쉬 진짜로 피쉬라고 아예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죠. 전화로 이렇게 또는 어떤 전화 같은 걸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돈을 인출하게 만들고 돈을 보내게 만들고 그죠?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이 스캠은 사기란 뜻이죠. 그래서 피싱 사기에서 우리의 어떤 신용 증명서 그러니까 통장 비밀번호라든가 또는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째로 이야기하겠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 남들에게 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고용주에게 어떻게 상처를 입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자, 이게 이 말이야. 떨어지는 부스러기에서 내 머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지? Dealing with the physical world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야,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돌멩이 같은 데 맞으면 피가 나는 거죠. 그거를 지키는 거, hard hat, 이것은 이 safety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피싱 사기는 실제로 우리가 피를 흘릴 일은 없어요. 다만 보통 재산적인 피해를 금전적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이버에서 실제로 강도가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상처를 입혀서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이버 어떤를 통해서 사실 이것도 이 세큐리티하고는 살짝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피싱하고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이버 범죄라기보다는 사실 사기에 가까운 거고 그냥. 자, 어쨌든 여기 이 글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피를 흘리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추상적인 세계, 인터넷 세계라든가 또는 통신 세계의 절차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security culture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물리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다룬 것과 그 다음에 추상적 세계를 다룬 것 둘 사이에 차이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security culture라는 게 정의하기 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있던 security awareness가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afety culture하고 security culture하고, 혼란이 생긴다. safety culture는 물리적 세계, security culture는 추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했나?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됐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도 위에서 세이프티하고 시큐어하고 구별을 좀 잘 해야 되듯이 여기도 사실 그런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하나는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There will need to be. 자,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There be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artnership with the health sector. 자, 뭐 섹터 하게 되면 이렇게 파트가 비슷한지 부문, 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런 글에서는 이게 건강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보건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보건 분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보건 분야와의 파트너십,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됐니? 그래, 어떤 협력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어디에? Disease Control Programs. 자, 질병 통제와 그 다음에 헬스 시스템 개발.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겠죠. 치료라든가 또는 질병 예방, 질병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보건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헬스 섹터, 보건 분야와 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헬스 섹터와 디지즈 컨트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오브 헬스 시스템 요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거다. 포함 관계가 다르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It's likely that 인 것 같다 이렇게 되겠지. Paying attention to the 끊겨? 끊긴다고? 어, 이거 선생님 쪽은 좀 인터넷 좀 빵빵한데 나연아 좀 끊기나 소리? 나연이 소리 끊겨? 어, 나연이가 잘 들리면 지금 그 채연이 니 쪽에 아마도 그 인터넷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그 어머니 폰으로 하고 있으면 어머니 폰에 좀 뭔가 이렇게 어, 좀 충돌이 있거나 그런 것일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자, 그렇게 좀 해보시고, 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including healthcare. 자, 음, 헬스케어, 보건 케어, 이거는 건강 관리? 이거 번역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 어, 보건 부문이라 해야 하나? 그냥 막 번역 막 해놨네. 예, 예. 헬스케어도 사실 좀 추상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볼게요. 헬스 섹터가 나왔고, 디지즈 컨트롤 프로그램 나왔고, 헬스 시스템 나왔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나왔어. 그 다음 여기에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보건의 사회적 결정 요인, 이 디터민이 결정하다니까 이 디터미넌트는 명사로서 결정 요인이라는 뜻이야. 보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건의 사회적 결정 요인 속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 헬스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도 잘 봐. 어, 이 보건의 사회적 결정 요인 속에 헬스케어가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여기에 신경을 잘 쓰게 되면 헬스 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 이것도 같은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헬스 시스템, determinant of health, 헬스 서비스, 디스 컨트롤 프로그램, 헬스 섹터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지긴 좀 지금 좀 골치가 아프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헬스 섹터가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헬스 부문과 협업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보건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게 신경을 쓰면 헬스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여기까지. The health sector 그러한 요거죠, 요거. 그 보건 분야라는 것은 또한 어떤 리더 그리고 advocacy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끌면서 편도 들어준다 이 말이 되겠죠. 이끌면서 편도 들어준다. 자, 뭐를 policy to deal with the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여기서 보면 이 보건 분야가 보건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다루는 정책 개발에 있어서 이 말은 헬스 섹터가 보건 정책 개발을 이끌고 또 이렇게 우쭈쭈가 아니라 뭐고 advocate 옹호 편들어주고 이렇게 옹호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다. 헬스 섹터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라서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할 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긴 안 돼. 나연이 왜 갑자기 인사하지? 뭐지, 나연? 여기 방금 안녕하세요 용 하고 왔잖아. 김나연 안녕하세요 용 이러고 왔는데 나연 네가 보낸 거 아니야? 근데 방금 왔다? 이게? 어제 선생님 안녕해요. 땡큐. 예. 늦었지만 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헬스케어의 부족이라는 것이, 이런 막대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질병의 부담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워러번 디지즈.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 질병들, 수용성 질병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용성 질병들이라는 것은, 그렇지. 오케이. 자, 서영이 들어오겠지, 뭐. 들어오라고 할까? 이런 수용성 질병들이라는 것은 안티바이러스. 그러니까 항생제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러운 물 때문에 유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강제 이렇게 되겠죠. First, 경제적인 힘. That fail to make clean water available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이 이용 가능한 상태이도록 만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그죠? 정치, 사회, 경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헬스케어가 참 하는 일이 많은데, 이 헬스케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서영이 안녕.
푹 자서 좋겠네. 자, 그 다음에 heart disease, 심장질환이잖아요. 심장질환도 coronary care unit은 이게 여기 이제 뭐 이게 아마 동맥인가 그럴 거예요. 이 혈관이겠죠. 혈관 치료 유니트는 보통 무슨 뭐 중환자 실 할 때 그 실 같은 그런 의미거든. 병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live the people lead, lead는 이끌다거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삶들인 거지. 그래서 이거 번역할 때 영위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들이 영위하는 그런 삶들에 의해서이다. 즉, 그 삶은 형성된다.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즉,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의료 때문이 아니라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다. 또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Obesity is not caused by moral failure on the part of individuals. 그러니까 개인의 일부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파괴 때문이 아니라 moral failure on the part of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의 도덕적 파괴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high fat and high sugar food, 고지방 또 고당분의 그런 음식들을 과하게 먹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도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part of the individuals 하게 되면 개인의 측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도덕적으로 많이 먹는 게 도덕적인 문제인가? 햄버거 2개 먹으면 도덕성이 떨어지는 건가? 말을 이상하게 해놨는 거죠. 기분 나쁘겠죠. 이 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또 의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아닌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다. 의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 헬스 섹터라는 거, 헬스케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세계적인 질병의 문제는 그 헬스케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수인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러워서 그런 거고, 그 더러운 물은 이 사회 제도, 정치, 사회, 경제 이 부분이 깨끗한 물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또 그동안 그가 살아가는 어떤 삶 자체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비만이라는 것은 뭔가 그 개인이 moral failure,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뭔가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당도 많고 지방도 많은 그런 사회 분위기, availability, 과도한 접근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main action of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자, 여기 보면 보건의 결정 요인,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주요한 뭐 시행 또는 조치라는 것은 따라서 와야만 한다. outside the health sector. 보건 부분 밖에서 와야 된다. 여기서 질병의 원인들을 전부 보건 부분 밖에서 왔잖아요. 때로는 사람 전체 삶에서,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뭐 정책에서, 때로는 뭔가 사회 분위기, 뭐 너무나도 그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등등인데 전부 다 뭐냐면 outside the health sector. 보건 분야 외부에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메인 액션은 따라서 외부에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치는 외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헬스 섹터를 건드린 게 아니라 헬스 섹터 밖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 헬스 섹터 참 중요하지. 근데 헬스 섹터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수인성 질병은 물이 더러워서. 심장질환은 인생 때문에. 오베스티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결론적으로 헬스 섹터에서 찾지 말고 아웃사이드 헬스 섹터, 그 보건 분야 바깥에서 주요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힘내라. 다 끝나간다. 자, 3강의 12번 우리 3강의 마지막 우리 수특 영독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broad sense. sense란 말은
감이나 또는 의미란 뜻으로 선생님이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이나 의미. 동사로서는 감지하다, 느끼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명사니까 의미 정도로 봅시다. 넓은 의미에서 각 조직들은 성공적으로 monetized. 이거 monetized라고 하면 이게 money거든, money. monetize 같죠. monetary라고 하면 뭐 돈에 관련된 그런 뜻이고, monetize는 돈으로 만들다예요. 이 쉽게 말하면 그냥 돈으로 만들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뒤에 their intellectual property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이런 뜻이나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돈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번역 수익화했다. 이게 돈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monetize, monetize.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 각 조직들,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그들의 그 지적 재산권으로 돈을 벌었다. 돈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렇게 돈이 되도록 만든 것을 메란 웹스터라는 이 기관은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의한다의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격 as 무엇으로 property 자 재산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또는 어떤 처리 과정, 가공 방법과 같은 것들을 재산으로 정의한다. 어떤 재산이냐 하니까 derive죠. 유래한 재산이라는 거죠. 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꾸미는 거야. 어디로부터? work of the mind or intellect. 이게 노동이 아닌 거죠. 어떤 생각이나 또는 지성으로부터 지성의 역할, 작용으로부터 나온 재산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지적 재산권이라는 거는 이런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또는 처리 과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또는 그 처리 과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각 조직들은 회사들은 그걸 돈이 되도록 잘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은 이러하다 이런 거죠. 자, in our discussion with industry leaders across the country, 그래 이제 보통 회사들은 다 이 IP를 돈 이렇게 사업화 잘 시켰고, 그리고 이 산업 지도자들, 전 세계 산업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놀랬다. 어디에 놀랬냐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대부분의 주류 비영리 기관들이, 비영리 뭐 업체들이 실제로 지적 재산권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믿는 데 대해서 놀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리더들, 즉,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게 수익을 냈던 이 리더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논프로핏 비영리 이런 업체에도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류 메인스트릿의 비영리 이거는 메인스트릿이니까 주류란 뜻이 아니고 실제로 메인스트릿 같은데 어디 갔노? 중소규모라는 뜻이네. 이 표현 잘 모르겠고 메인스트릿 비영리 이 기관들이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비영리니까 이 지적 재산권이 별로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몇몇 사람들은 the reason for this 몇몇 사람들은 느낀다. 사람들이 이렇게 for this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 since 뭐 때문이냐 하니까 왜냐하면 비영리 기관들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field voids left by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이렇게 되겠죠. 여기 the voids라고 하면 빈 곳 뭐 이런 뜻 부족한 부분 자 여기 빈 곳 맞네요, 그렇죠?
다른 해석이 있는가 싶어서. 자, 정부나 또는 개인 영역이잖아요. 사기업. 정부나 사기업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비영리 어떤 업체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뒤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Those with value of IP. 뭔가, 가치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진, 자, 그러한 업체들은 would be replaced by for-profit business. 그러니까 여기 도저는 앞에 있는 non-profit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잠깐만, since가 있죠. since부터 sector까지가 이제 부사 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영리 업체들은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일에 가치 있는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영리 업체들은 아마 분명히 교체될 거다. 영리 업체로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영리 업체들은 당연히 IP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영리 업체에는 IP가 별로 없을 거다. 지적재산권이 없을 거다. 만일 있었으면 벌써 사기업이 들어와서 다 뜯어먹었지. 남아있겠냐? 요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this assumed, 자,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은 가정한다는 거죠. 이 뒤에 내용을 전제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정하느냐 하니까 이 회사들이 제한하고 있다. 그들의 IP의 정의를 more traditional interpretation, 더 전통적인 해석들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such as 패션 특허라든가 또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 상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가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 뭔가 영리단체, 어떤 영리업체, 사기업 같은 게 뺏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 하니까 그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IP가 특허권이라든가 트레이드 마크일 경우에는 이게 영리업체에 어울리는 거다. 얘네들 같으면 영리업체에 어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전통적인 어떤 IP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적재산권이 맞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그렇지? 나이키 모양 이거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when we broaden it, 우리가 그것을 좀 넓힐 때, 뭐 IP의 개념이죠. IP 정의를 좀 넓히게 될 때, 메리엄 웹스터가 하는 것처럼, 넓히는 것처럼 어디까지? include ideas and processes죠.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아이디어하고 프로세스가 들어갔죠. 여기서는 페이턴트하고 트레이드마크만 이야기했죠. 이게 전통적인 거고 이건 더 넓은 개념에서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처리 과정 따위를 포함하도록 넓히게 된다면 자, 이 아이디어나 처리 과정은 뭐냐? 여기 요 하이픈 사이로 설명하고 있죠. Anything an organization knows how to do. 자, 여기 어떤 조직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뭐 비영리 업체에서 how to do 하는 방법을 아는 어떤 것 하는 방법을 아는 어떤 것 혹은 자 여기서 끊고 요 대시 또 앞에 있는 anything을 또 꾸미는 거야. 그래서 an organization knows how to do 요거 됐니? 방법을 아는 어떤 것 하는 방법을 아는 어떤 것 됐어요? 이게 뭐야? 노하우죠. 일종의 노하우. 그렇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 굳이 특허라든가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더라도 노하우죠, 이거. 노하우라든가 또는 남들이 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IP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e start to see 우리는 많은 기회를 보기 시작했다. 비영리 업체들이 get paid, PP다 여기 지불받는 거죠. 그들의 secret source, 이 secret source가 이제 뭐 어떤 비밀 양념 이런 뜻이잖아. 직역하면.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비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비법은
페이턴트나 트레이드마크가 아니라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나 어디 갔노?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과정 따위의 것, 즉 그 조직만이 알고 있으면서 남들이 와, 좋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get paid,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 보통 일반 기업들은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일반 기업의 리더들, 사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에는 IP가 없다라고 생각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에 IP 같은 게 있으면 당장에 뺏길 거니까 대체될 거니까 IP가 없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할 때의 IP라는 거는 뭐 특허권이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뺏길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아이디어나 프로세스 같은 걸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러면 이 IP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늘어난다. 어디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업체가 IP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었으면 대답은 해보죠. 지금 안 자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자, 정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서영이 잠 깼나? 서영이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서영 씨,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잠 안 깨가지고 좀 피곤한 거 아니야? 서영이 대답 좀 해봐.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오케이. 쌤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앞에 못 들은 부분은 또 나중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특 영어 15강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 정리는 했는데 뭐 기억이 안 나고 읽다 보면 기억나겠지 뭐. Some might have had may have pp니까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몇몇 사람들은 인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초기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뉴턴이나 갈릴레오 같은 거장들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작은 어떤 섹터, 어떤 뭐 파트, 부분, 분야에 속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인상을 가질지도 모른다. conjure, 이건 뭐 불러내다, 상기시키다 이 말이죠. 과학을 out of the blue. 이 blue는 as a result of mystical investigation. 요거 뒤에서부터 설명 좀 할게요. mystical, mysterious하고 마찬가지야. 신비로운 조사 또는 연구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out of the blue, the blue가 뭐냐면 그냥 파란 하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런 말 들어봤지? 마른 하늘에라는 게 the blue야. 그래서 이거 out of the blue 하게 되면 뜬금없이 갑자기 자다가 봉창 이런 뜻이야. 갑자기란 뜻이야. 갑자기. 자, 과학을 불러내는. 자, 여기서 요거 이제 번역을 좀 할게요. 신비로운 연구의 결과로서 갑자기 과학을 불러내는 작은 뭐 교파, 분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뭐 어떤 마술을 부려서 뭐를 불러내다 뭐 이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뉴턴이나 갈릴레오는 마술사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뭐 작은 분파에 속했다 이 말은 마술사 같은 느낌이 있다.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대단한 것을 마술처럼 이렇게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This wasn't so.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았다. Their work. 그들의 연구 결과는 did not take place. 발생하지 않았다. In a cultural vacuum.
이거 진공이잖아, 진공. 공기 없음.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는 버큐미. 그러니까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그들의 어떤 연구들이 이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Out of the blue가 아니라는 거지. It was the product of 그들의 연구 work는 many ancient traditions 많은 과거의 전통들의 산물이었다. 그게 뭐냐면 정리해놨네요.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되겠죠. 철학, 농업, 종교로부터 이런 뉴턴과 갈릴레오의 대단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제 이야기 쭉 하고 있죠. One of these traditions, 그렇죠? 이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 철학이었고, 그 그리스 철학은, 자, 장려했다, 믿음을 장려했다. The world could be explained. 세상은 설명되어질 수 있다. 논리와 추론과 수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근데 말이 그리스 철학인데, 여기 웬만한 현대 학문은 다 들어가요, 솔직히. 논리야, 추론, 매스메릭스, 국영수 다 들어가네. 솔직히. 그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그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agriculture, 농업이다. 농업이 뭔데? From which, 농업에서 사람들은 배운다. 질서와 혼란에 대해서 배운다. 어떻게 배운다? 관찰함으로써, the cycles and the rhythms of nature, 자연의 순환과 리듬, 박자를 관찰함으로써 interrupted, 방해받는 periodically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by sudden and unpredictable disasters, 갑작스러우면서도 예기치 못했던 재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방해를 이렇게 받았던 자연의, 하여튼 자연이 있냐 한마디 자연. 농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뭄도 생기고 또는 이렇게 폭우도 내리고 그죠? 예. 폭풍도 불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관찰하면서 질서와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앤드는 그리고 나서 there were 있었다. 뭐가 있었나? 종교가 있었다. 이 종교는 뭘 했냐면 믿음을 장려했다는 거죠. In a created world order, 창조적인 세계 질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창조적 세계 질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계 질서는 창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깊이 알 필요는 없고. 됐니? 자, 어쨌든 이런 거다. 창조적 세계 질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The founding assumption of science. founding, 설립이란 뜻이잖아. 설립의 가정, 근거 이 말이죠. 그렇죠? 과학의 설립 또는 기본 근거, 가설, 가정, 과학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Physical universe, 물리적 우주라는 것은 random nor absurd. 자, 무작위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absurd는 엉망진창인 이런. 근데 이게 잠깐만 우리말 터무니없다 이렇게 되네. absurd. 그래 바보스러운 이런 건데 하여튼 이게 좀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럽고 앞뒤 말 안 맞고 이게 absurd야. 이 무작위도 아니고 absurd도 아니다. 뭔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반대말이 order이죠. order. 그렇죠? 예. It's not just a meaningless jumble of object and phenomena. 자, 점불이 이것도 잼하고 비슷한 뜻이죠. 뒤범벅, 뒤범벅. 그래도 사전 보면 뒤범벅 알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엉켜 있는 이런 의미 정도로 잼하고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것은 과학의 기본적인 생각, 즉 물리적 세계는 이렇다라는 그 생각은 의미 없는 과학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물체와 현상이 근데 이거 뒤에서 봐야 되겠네. 현상은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냐 하니까 이 랜덤 우리말로 뭐였나 방금 무작위 이 말이 생각보다 느리니까 그렇죠? 나란히 무작위로 위치되어 있는 현상과
그 어떤 물건들, 물체들이 의미 없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러니까 random nor absurd 아니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There is a coherent scheme of things. coherent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밀착되는, 접착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또 일관성 있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거 뭔가 서로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 있는 이런 뜻이 coherent야. 이 scheme이라는 것은 계획이나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들의 일관성 있는 어떤 계획, 체계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This is often expressed by the simple saying. 자, 이런 것들이 종종 표현이 되는데 단순한 말 There is order in nature.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이 말로 보통 이제 표현이 되는데 과학자들은 have gone beyond these vague notions. 자, go beyond니까 이러한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뜻이거든. have gone 과학자들은 이미 뛰어넘었다. beyond니까 너머로 갔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모호한 개념을 뛰어넘어 to formulate 이게 이제 결과용법 정도 되겠죠. 그래서 a system of well-defined law 잘 정리된 법칙의 시스템을 공식화했다. 잘 정리된 법칙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정의된 법칙 체계 정립해 왔다. 뭐 이런 말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보면 뉴턴과 갈릴레오는 뭔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과학을 뚝딱 만들어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 cultural vacuum이란 것은 없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문화적 진공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뭐가 차 있었느냐, 문화적 전통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리스 철학, 농업,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는데 이 철학, 농업, 종교가 과학의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과학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가정은 뭐냐 하면 물리적 세계라는 것은 질서 없이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뭔가 coherent scheme, 응축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계, 어떤 사물들의 체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자연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퉁쳐서 뭉뚱거려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과학자들은 거기 그러한 모호한 개념, 애매한 개념 이게 애매하다고 보는 거야. 애매한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잘 정의된 법칙 체계를 포뮬레이터 공식화해서 이미 만들었다,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have gone. 됐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딱 1시간 걸리네. 마지막 지문인데요. 자, 잘 보도록 합시다. 영어에서는 많은 그 철자 실수들이 피해질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옮겨 적는 transcribed 옮겨 적는다면 각 소리 sound with a fixed letter 각 소리를 영어의 사운드를 고정된 letter 철자로 또박또박 옮겨 적는다면 철자 실수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If we were to avoid writing the sound F with both the letter F and with PH.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가 뭐냐? 또박또박 옮겨 적으면 철자 실수가 줄어들 거다라는 이 얘기가 뭐냐 하니까 we were to 근데 이거 were to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 정도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요 뒤에 이제 would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요도 이제 가정법에 사실 여기는 가정법 미래 월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안 됩니다만은 월투 썼고 여기는 뭐 현재를 쓰나 미래 조동사 뭐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조동사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어쨌든 가정법 형태로 봐야 된다 정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만약 우리가 F 사운드를 쓰기를 피한다면 무엇으로? F 철자나 PH 철자로. 이게 PH도 F,
사운드고 F the F 사운드니까 F 사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그렇게 쓰기를 피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F로만 쓰죠. F 사운드는 PH 말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할 때 폰도 PHONE가 아니고 FONE가 되는 거죠. 폰 이렇게 그렇게 쓴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life would be much simpler. 삶이 좀 더 단순해질 거다. 얼마나 편할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There is little doubt. 의심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라는 데는 의심이 없다. We could easily get rid of this and many other useless redundancies. 자, 이건 잉여물 남는 거,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잉여물들. 자,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많은 다른 불필요한 잉여물들, 이거 번역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군더더기라고 해놨나? 저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들, 덤으로 쓸데없이 붙어 있는 것들, 잉여물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dundancy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이 없다 이 말이니까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redundancy는 뭐냐 하면 그것의 획득이죠. 그것의 획득이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한 배우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배우는 것이 일업 잡아먹는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일업 잡아먹는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면 F, PH면 PF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외우려다 보니까 만약에 PH가 두 개니까 이걸 쓸데없는 redundancy라고 이야기라고 할 때 이거 배운다고 애들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이 말이야. 어린 시절에 이거 공부한다고 골치 아팠다 이 말이지. 됐니? 그러니까 획득이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없애면 없앨 수 있겠지라는 그런 뜻인 거죠. 사실 this is the timid direction that American spelling reform took when it simplified the irregular British spelling of behavioral OR, analysis of the behavior, and analyze.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in fact 해놓고 이게 이랬던 적이 있어 라는 것 같아요. 이랬던 적이 있어. 즉 이거 바로 약간 소심한 방향. 자 여기는 여기 소심한 있죠? 소심한. 이 티미드는 티미한 티미한을 말 모르죠, 그렇죠? 뭔가 불분명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소심한 방향이었다. 미국 철자 개정이 취했던 이렇게 되겠죠. 미국의 철자 개정, 이제 철자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라고 했을 때 그 미국의 철자 개정이 취했던 바로 소심한 방향이었다. 이 내용들이 말이죠. 이 내용들이. 어땠을 때? 그것이 단순화했을 때, 불규칙적인 영국 스펠링. 예를 들면, behavior 같은 거, 여기 U가 하나 더 붙는다든가, analyze라고 할 때, Z 대신 S 붙는, 이거 오늘날에도 이거 혼용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behavior and analyze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버린 거죠. 바꾼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단순화시켰을 때 얘들이 취한 그 방향성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니까 바꾸는 거 별로 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many more steps could have been taken. 자, 이거 말고 단순히 철자 바꾸는 거 말고 더 많은 단계가 been taken 취해질 수도 있었다. along the same line 동일한 라인을 따라 이 말이니까 동일한 방향성 위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더 많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고 스펠링을 정리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할 수 있긴 있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 같으면 있잖아 이 마지막 지문에 요거
이거 문장 삽입 문제로 한번 내볼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애매해요. 자, as an expert readers. 자, 능숙한 전문 독자로서 능숙한 독자로서 우리는 인식하기를 멈춘다 하죠. cease to be aware of the absurdity. 이게 absurd 아까 그 왜 난장판 엉망진창 absurd 좋죠. our spelling. 우리 스펠링에 좀 이렇게 엉망진창인 부분들을 인식하기를 멈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걸 이제 바꾸고 더 할 만한 어떤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읽기에 익숙해지면 그 어떤 철자가 엉망진창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니? 심지어 x만큼이나 단순한 철자가 필요로 하다. x만큼의 단순한 철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 개의 포님이니까 이건 뭐 음소 정도 되겠죠, 그렇죠? ks. 그러니까 여기서 x가 크스가 되는 거지, 크스. 크스를 x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철자상 그렇다 이 말이다. That already have their own spelling. 이미 그 자신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ks라는 두 개의 음소 ks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x만큼이나 단순한 그런 철자라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게 불필요하다네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x라는 거 불필요하다. 왜? ks가 이게 발음이 크스인데 크스가 있잖아. 그럼 크스로 쓰면 되잖아. 굳이 x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음소 두 개를 각각 표시하는 게 더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선생님 정리해 줄게. 터키죠. 튀르키예에서는 원 텍스 탁시. 사람들은 탁시를 잡아탄다. 이게 탁시.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설명 읽어보면 이게 스펠링을 정리를 한 거야. 그 나라, 그 튀르키예는 which in the space of 1 year 1년 동안의 공간 안에 자, 그 나라는 채택했다. 로맨 알파벳을 원래 얘네들 알파벳 안 쓴 사람 중동이니까 알파벳 안 썼겠죠. 근데 1년 만에 자기들 말이 없으니까 알파벳을 바로 채택을 한 거죠. drastically 아주 급진적으로 채택해서는 단순화시켰어요. 그 나라의 스펠링을 얘를 사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르쳤어요.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자, 아름다운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feasibility of spelling reform. 이게 실현 가능성 이런 뜻이죠. 그렇죠? 스펠링 개혁의 그러한 실현 가능성의 아름다운 예를 만들었다. 완전 급진적으로. 세종대왕인 줄.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뭐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 알파벳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뭐 우리나라 한글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가지고 갔다면 훨씬 더 쉽게 만들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근데 뭐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한글보다는 영어 알파벳을 가져가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요. 자,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논리적 흐름이 약간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쌤이 느끼기에는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마지막 지문이니까 기억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스펠링이 단순하면 참 좋을 거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 좋을 거고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요 위에도 더 많은 단계들이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 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익숙한 독자로서는 보통 그런 스펠링의 혼란스러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이 KS라는 발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X처럼 이렇게 단순해진 거. 이게 위에서 단순한 게 좋아, 단순한 게 좋아, 인생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 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익숙한 독자들은 그런 단순한 거, 그런 복잡해진다 하더라, 업사드티를,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으면 업사드티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산만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좀 바보스러워지고 뭐 이런 거거든. 어이없고 이런 건데 이게 잘 읽으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되게 뜬금없죠. 그렇죠? 뜬금없죠. 여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내용 뭐냐면 크스를 그냥 발음하면 되지 X가 훨씬 단순한 거잖아요. 심플한 거잖아요. X처럼 심플한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신경 안 쓰는데 뭐 잘 읽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단순했으면 좋겠어. 단순한 작업도 해봤어인데 그 다음 내용 뭐냐면 근데 잘 읽으니까 조금 복잡해도 상관없고 지나치게 X처럼 단순한 것들은 오히려 불필요하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튀르키예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튀르키예는 영어를 가져와 가지고 스펠링 정리 싹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1년 동안에 막 가르치고 이래서 스펠링 개선을, 스펠링 개선을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예를 만들었다. 뭔 소리인지 이게. 앞뒤 글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음, 스펠링이 단순하면 좋겠어. 우리 한번 그거 해본 적이 있어. 할 게 많지. 근데 잘 읽으면 굳이 단순할 필요 없어. X처럼 단순한 것들 오히려 불편해. 트르키에는 영어 스펠링 가지고 와가지고 한 방에 확 바꿨어. 뭔 소리야 이게? 자, 일단 논리적으로는 약간 이 어떤 응집성이 cohesion, 응집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쌤이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해서 거의 100개에서 2개 모자란 그 지긋지긋한 우리 수특 수특강 영어랑 영동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그렇죠. 진짜 내일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 날 100점 받으시거나 실수로 하나만 틀리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한테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 목소리 내시고 선생님한테 인사해 주시고 나가면 되고 참 요거 일단 끄고 녹화 중지.